하루에 몇 시간쯤 작업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작업은 평균 따진다면 한 12시간 정도 작업을 평균 해요. 12시간? 네. 그게 심할 때는 뭐 16시간 아이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냥 주무시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 머릿속에 늘 뭐 내가 작업을 해야 되고 예.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실수가 없죠. 그리고 힘들지 않으세요? 작업을 할 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 단계가 끝나면 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설레는 마음 그렇죠. 명장이 되신 게 몇 년도 몇 살 때십니까? 1991년도였으니까 91년? 네.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네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물론 자부심도 있고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명장이라는 예. 정말 정부에서 어떤 칭호를 내려주었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게 내가 행동을 하고 예.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0대 중반이실 네네, 때인데 그렇죠. 네. 아까 그 무작정 선생님 찾아가서 네. 여러 차례 이제 찾아가서 그다음에 빈자리 있으면 불러달라 해서 가서 네. 그때도 선배들도 있고 많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들 가운데 명장 1호시잖아요. 네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 결과가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서 한눈 팔지 않고 5,7만? 네. 네. 그랬던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소박하게 생각해봐요. 그 선생님 문화에 있다가 독립하신 건 언제부터? 제가 독립은 80년도에 했어요. 네,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뭐 시국도 그때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예. 그래서 방 한 칸에서 이제 또 7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신혼이었거든요. 그래도 무작정 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정말 그 아내가 그걸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걱정은 됐겠지요, 당연히. 그 독립하신다고 작품 만들면 바로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뭐 정말 계획도 없고 오로지 내 작품 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소반을 만드는데 이제 그 작품 한 부분에 금가루를 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뭐 금을 살 돈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들 100일 지나고 이래서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네네, 반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갈아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운 줄로. 아니, 애기 100일 반지 돌반지를 갈았다고요? 네네. 그래 고운 줄로 내가 가니까 집사람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못하게 말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그 애기 반지 갈아서 만든 그 작품은 지금 없으세요? 네, 지금은 다 팔리고 어딘가 팔려나갔군요.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네네. 그 옛날에는 왜 집집마다 자개장이라고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잘 없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한창 이제 자개장이라고 해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말 들어보면 만들기만 하면 정말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파는 가게에서 만들기 전에 이렇게 와서 그 키를 말하자면 이제 그 장롱 열쇠 키를 뺏어갔다 그래요. 자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 그게 다 57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57이 아니고 이제 화학칠이었기 때문에. 화학칠? 네, 카쇼라는 화학칠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또는 뭐 아토피라는 뭐 그런 물질도
또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소비자분들의 이제 외면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뭐 정말 제대로 하는 선생님들의 작품은 뭐 오칠 제대로 한 거는 그래도 오칠 자개장은 극히 일부였지만 예. 또 그 많은 가치를 받고 그렇죠. 집안채보다 더 비쌌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화학칠하고 오칠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칠로 마감된 거는 이제 그 광은 나지만 그 빛이 반사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오칠은 오히려 빛을 흡수하고 자체 발광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칠면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깊이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작업을 하다 눈이 피로할 때 제가 전시장에 올라가서 그 완성된 그 칠면을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눈이 편안해지고 눈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것도 분명히 느끼고요. 완성품으로 눈을 푼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울에 이제 비치는 예. 모습과 또는 잔잔한 정말 물결 하나 없는 호수에 예. 비치는 그 모습. 그렇듯이 이제 호수에 이렇게 보면 빠져들어갈 것 같은 깊이감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것이 오칠면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신비한 오칠의 그 질감을 정말 이해하고 느끼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고 실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요. 그대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전의 유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동영상으로 좀 봤습니다만은 각종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나전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어떻게 붙이고 이런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그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막 디자인 또는 열망이 막 끌어올르지만 그것을 내가 손으로 직접 표현하는 그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머릿속에 담아있는 걸 뭐 대충 거칠지만 그렇게 스케치해 놓고 이제 또는 아들과 또는 이제 그 전문 좀 디자인 전문가 그런 분과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됐다 했을 때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아들과 그런데 아드님이 그럼 아버님 뒤를 이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아드님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7장 제1호 전수교육조교 손문규입니다. 제가 처음 오칠을 접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방과 후에 아버지 작업하시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거기서 좀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칠을 접했던 것 같고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좀 시키셨어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 돈을 엄청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칠을 재밌게 생각하게 됐고, 오칠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군대를 가니까 이제 뭐 군무를 쓰면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오셨던 거랑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게 되게 가치가 있고 제가 능력이 되면은 그거를 뭐 이어나가고 싶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역 후에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오칠, 전통 오칠을 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이
이렇게 해외 전시를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게 되거나 그런 거 보면 반응을 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나전치기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전치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나라인 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드님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각종 그 자동차 회사, 뭐 가전제품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도 하시죠? 맞아요. 어떤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하고도 했고 또 기아 자동차하고도 한 적 있었고 또 삼성의 그 큰 그때 제일 큰 120인치짜리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서 TV. 네, 라스베가스인가 어디 가전 쇼에 아마 그걸 내가는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시킬 때를 몰색을 하다가 샘플이 이제 몇 개를 받아서 제가 샘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는 그때 이제 임원분들하고 한 5분 정도가 이제 자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밑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싸놨거든요. 맞닿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띄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유리가 두 장이 딱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딱 붙어갖고 밑에 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애써서 옆으로 틀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때 그분 판단에 이게 밑작업이 유리처럼 정말 면이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해라고 이제 후일담에 들리는 것이 그렇게 결정을 바로 그때 했다고 해요. 완벽하게 접착이 되는 걸 보고 네, 이게 면이 완벽하게 서로 맞았을 때 붙는 걸 유리가 보고. 붙어서 안 떨어지듯이 이제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후일담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그 TV에 뭐 틀을 만든 겁니까? 네, 그 이제 프레임을 이제 오칠 작업을 하고 중동에 이제 수출을 하겠다고 부부들한테 그래서 그 영문 이니셜을 이제 나전으로 오리고 그렇게 해서 한 70여 대 작업을 한 그건 아주 특별한 가격에 팔리겠군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작업은 그렇게 했어요. 자동차에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이제 어떤 그 내장재를 이제 거기서 소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문양을 이제 했죠. 그래서 처음에 현대적인 문양을 거기서 제시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문양을 넣고 싶어서 모란문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또 거기서 또 수정해 주신 대로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그 부품들이 독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것들이 그것도 특별한 자동차에만 아마 그렇죠. 그럴 거예요. 제일 좋은 곳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앤디 워홀 뭐 이런 분들하고 아트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뭐 선생님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또 박물관에도 소장이 될 거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실 기뻤던 적은 있었죠. 네.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은. 네네. 그렇죠. 네. 그 나전 조개는 또 특별히 그것만 다루시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나전이라는 건 즉 바다에서 나는 조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소라패와 전복패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소라하고 전복. 그렇죠. 그래서 전복은 이제 겉껍질을 갈아내면 오색 영롱한 이제 무지개의 색깔이 나고요. 빛이 나죠. 네. 소라 경우는 이제 겉껍질 갈아서 가공을 하면 맑고 투명한 그런 빛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야광패라고 부르고 또 전복은 색패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적절히 이제 꽃과 잎, 줄기 이렇게 그 색깔에 맞춰서 배열을 해서 이제 나전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그 오칠 위에 붙여서 이제 그 위에 다시 칠로 뭐 여러 번 해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즉 나전 칠기는 나전 전문가와 칠 전문가가 함께 있어야 쳐져서 그렇죠. 네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 훌륭한 네, 그런 네. 이제 기법이죠. 그럼 지금 그 나전 전문가는 오랫동안 함께 오신 네. 파트너가 있으십니까? 파트너가 있고 또 어. 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아드님은 나전도 하고 칠도 하고. 네, 아직 뭐 젊고 기회가 있으니까 아하. 뭐 나전 쪽을 좀 많이 해보라고 제가 권유하는 편이죠. 예. 그 일반 고객들이 손쉽게 사기에는 좀 비싸죠, 이게. 고가죠. 사실 그렇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 우리 나전 칠기는 태생 자체가 그러게요. 정말 왕과 왕비 예. 또 귀족들을 위한 정말 5%만을 위한 그런 공예품으로 탄생이 된 거거든요. 아니 하나 만드는데 네. 뭐 35단계 6개월 이상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죠. 태생적인 한계가 예. 분명히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요즘은 또 그 57, 또 이런 거를 젊은 작가들이 정말 훌륭하게 디자인적으로 또 살려서 고가이지 않고 예, 예. 어느 분이나 또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저 열심히 하는 젊은 작가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꼭 비싼 것 또 뭐 사치 이런 생각은 이제 뭐 접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도 있고 네, 또 좀 맞아요. 대중화된 영역도 있고 네, 네. 이런 거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후학 양성을 위해 강의도 오래 하셨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오칠 강의도 하신다고요? 네네. 지금 저 코우스라고 전통 이제 건축 학교라고 있어요. 삼성동에. 예. 근데 거기에는 정말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일반인 분들이 남녀노소 와서 전통 정말 기법을 배우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와서 정말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뜻하던 그 전통문화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을 밟는 친구도 있고 또 특히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거기서 저한테 오출을 배워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옷빛전이라는 그 졸업생들 전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 독일의 어떤 큐레이터가 그걸 무심히 보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의 작품을 딱 찍어서 이제 2년 후인가 3년 후에 이제 독일로 초대를 했죠. 이야. 그때 뭐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제 유수한 그 교수님들 또 작가분들 이렇게 해서 그 일행에 끼어서 가서 또 전시하고 또 그 후에 또 초대받고 또 다른 학생의 경우는 뭐 영국, 독일 뭐 요번에 작년이죠. 스위스 바젤 거기도 초대받아서 다녀오고 그렇게 작가 활동을 하는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제 자신이 물론 앉아서 작품하고 작품 하나 더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보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은 문화생들을 두고 특별히 전수시키고 뭐 하는 건 압니다만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까지 하시는 건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오칠에 대한 관심을 우선 좀 고조시키고 그렇죠. 그 가운데 작가들까지도 배출된다 이거로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만 벌써 70대 중반을 훌쩍 넘기셨는데 아주 중반. 지금도 작업을 손수 하십니까? 그러면요. 사실 작업을 할 때 그때는 무한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요. 제가 오칠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물으실 때 늘 뭐 제 삶이 전부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저는 오칠이 동경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발짝 다가가서 곁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또 어느 곳에 저만치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끝이 모를 어떤 경지가 있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나와 곁에 있어줄지 않을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또 저만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동경의 대상인 것 같고 또 해도
뭐 완성은 없고 예, 예. 네,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들죠.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 가운데 이건 정말 나의 모든 게 들어있는 최고 작품이다. 뭐 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몇 작품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작품들이 정말 소망은 우리나라 그 중앙박물관 예. 그런 곳에 이 작품이 언젠가는 소장이 되리라. 처음 시작할 때 여쭤봤던 민속박물관에 지금 연구소장돼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필생 작품 중에 하나겠네요. 그때 이제 전승공예대전이라는 그 공모전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에 이제 입상이 된 걸 그곳에서 예. 구매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역사박물관에도 제 작품이 있고 또 저기 서울공예박물관에도 구입을 해서 소장하는 작품도 있고. 근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네. 아직 네, 아직이지만 언젠가 꼭 들어가야만 되고 그렇게 자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건 뭐 어떤 정말 제가 봐도 황홀할 네, 그 이름이 있습니까? 네, 국화 당초문 호리병이라고 건칠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국화, 당초, 무늬가 있는 네. 병이군요. 네네, 호리. 병이라고 표현하기엔 뭐해서 이제 호리 기물 이렇게 저희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네, 네. 병을 연상하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아름다운 곡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네네. 그러니까 그 흙으로 뭔가를 빚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 골격일 뿐이고 골격일 뿐이고 그곳에 이제 삼배를 겹겹이 옷질로 발라서 삼배와 옷으로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네네. 이야,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옷이라는 게 정말 오묘하군요. 정말 아주 훌륭한 네, 그런 제조이고 알겠습니다. 아름다움이죠. 뭐 눈이 보이는 한 작품을 만드시겠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명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꿈에 그리는 또 내 필생의 작품이 있죠? 그러면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네. 끝없는 도전이로군요. 네.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뭐 정말 높은 계단을 올라서 네, 딱 마지막에 올라서 정말 내가 꿈꾸던 작품을 꼭 만들어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60년 가까이 만드셨는데도 아직도 다가가지 못한 어떤 경지가 있답니다. 아, 그야말로 예술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